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1월 9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SUV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도 SUV 성장세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지난해 SUV 내수 판매량은 57만 5,662대로 전년보다 10.7%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전체 승용차 판매 가운데 SUV 비중은 지난해 사상 최고치인 44.5%를 기록해 승용차 10대 가운데 4대는 SUV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초 제네시스의 첫 SUV 모델인 GV80 판매가 시작되면 작년 돌풍을 불러온 팰리세이드 효과에 더해 올해 중대형 SUV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지난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0 현장을 찾아 기술 트렌드에 나섰습니다. 박 회장은 박지원 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함께 남쪽 홀에 위치한 두산 부수를 시작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부수를 둘러봤습니다. 박 회장은 특히 인공지능과 드론, 협동 로봇과 사물 인터넷 등 두산 사업과 연관된 기술을 중심으로 최신 트렌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박정원 회장은 경영진에게 우리 사업 분야에서 최신 기술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실천을 해야 한다면서 올해 CES에서 우리가 제시한 미래 모습을 앞당기는 데 힘을 기울여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한 HDC 그룹의 정몽규 회장이 지난 6일 열린 그룹 미래전략 워크숍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시각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HDC 그룹은 이번 미래전략 워크숍을 통해 각사별 사업 전략을 점검하고 아시아나 항공과의 시너지 창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가보지 않은 길은 늘 낯설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길을 찾는 훈련을 하다 보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역시 여러 불확실성이 있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임한다면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HDC 그룹은 현재 모빌리티 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 빠른 안정화와 통합을 목표로 아시아나 항공 인수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9일 장원 기념관과 전국의 사업장에서 창업자 서성환 선대회장 영면 17주기 추모식을 진행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임직원들은 추모식을 통해 창업자의 뜻을 기리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원대한 기업을 향한 아름다운 항해를 지속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아모레퍼시픽 본사를 포함한 전국의 사업장에서는 사내 추모 방송을 통해 창업자의 뜻과 업적을 기리고 시대와 환경, 사회와 조화롭게 성장하는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고객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서 전 회장은 우리나라 화장품 역사의 선구자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한 기업인 차 문화를 계승한 다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이 이어지면서 노사관계가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에 따르면 지난 7일 노조는 야간조부터 4시간 부분 파업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파업을 시작한 르노 삼성 노조는 올해 들어 출근 이후 갑자기 파업 지침을 내리는 등 게릴라식으로 파업 방식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집행부가 지난해 연말 노조원의 파업 참여율이 30%대로 부진했던 점을 고려해 회사에 더 큰 타격을 주려고 이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해 약 1,000억 원가량의 손실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본격화하는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에서 국내 ICT 기업들이 힘을 합치는 초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박 사장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글로벌 기업끼리는 이미 협력을 하고 있는데 국내 업체들이 따로 해서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에 돌아가면 국내 주요 ICT 기업의 AI 초협력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우선 협력 대상으로는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꼽았습니다. 박 사장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구상하지 않았지만 전체 플레이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디자인해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속도와 보안을 크게 강화한 포터블 SSD T7 터치를 출시하고 프리미엄 외장 스토리지 시장 확대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 포터블 SSD T7 터치는 외장형 하드디스크 대비 최대 9.5배 속도로 읽기, 쓰기가 가능하도록 성능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특히 지문인식 보안 기능을 탑재해 최대 4개까지 지문을 등록해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패스워드 방식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삼성 T7 터치는 강화된 성능과 혁신적인 보안 기능을 인정받아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0에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동원 F&B가 남극 환경 보호를 위해 펭수와 콜라보한 남극 펭귄 참치를 한정판으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남극 펭귄 참치는 남극 참치 5캔과 펭수 캐릭터가 그려진 펭수 참치 1캔으로 구성됐으며 펭수의 귀여운 표정과 펭수의 재치 있는 어록이 담긴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남극 펭귄 참치의 판매 수익금 일부는 펭수의 고향인 남극의 환경 보호를 위해 W재단의 글로벌 기후 협약 실천 캠페인 후시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동원 F&B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어업과 필환경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이번 남극 펭귄 참치가 단순한 신제품 출시를 넘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돼 의미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수도권 신도시 분양 예정 물량이 작년보다 33%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단지는 총 29곳 24,580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물량은 양주 옥정 신도시가 8,330가구로 가장 많고 운정 신도시와 검단 신도시, 위례 신도시와 고덕 신도시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는 수도권 신도시는 규제 지역과 분양가, 주택 유형 등에 따라 청약 제도와 전매 제한이 각각 다르다며 지역 우선 공급 비율에 따라 공급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청약 자격 등을 꼼꼼히 살피고 청약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